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찬란했던 로마 제국, 르네상스, 세계적인 명품 같은 화려한 이미지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G7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이 눈부신 영광의 커튼 뒤에 가려진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한 거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의 경제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동경하는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 명품, 예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나라요. 그런데 오른쪽 그 이면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성장은 멈췄고 청년들은 희망을 잃었고 나라는 감당 못할 빚과 끝없는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이 엄청난 간극,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탈리아의 위기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냉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 거대한 붕괴의 규모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인데요. 한때 피그스라고 불리면서 유럽의 문제야 취급받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스페인, 그리스 같은.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큰 형님격이었던 이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장률 0.7%. 한때 남유럽을 호령하던 경제대국이 이제는 오히려 제일 뒤처지는 신세가 된 거죠. 43.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2014년에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이 최악을 찍었을 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걷는 청년 2명 중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한 세대 전체가 미래를 꿈꿀 기회 자체를 거의 박탈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어지는 4개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때 세계를 이끌던 이탈리아 경제가 어떻게 말 그대로 자유낙하했는지 그 궤적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바로 경제 기적의 시대죠. 2차 대전의 폐허 위에서 연평균 5.5%라는 진짜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명실상부한 이탈리아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성장 엔진이 갑자기 식으면서 성장률이 정확히 반토막이 나버려요. 2.5%. 둔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등이 쳐진 셈이죠.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성장률이 다시 또 반토막이 납니다. 1.2%.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탈리아 경제 내부에 깊은 경이 들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 17년간의 기록입니다. 0.3%로.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0.03% 맞습니다. 사실상 완벽한 영성장, 이탈리아라는 거대한 경제가 그냥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추락이죠.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유럽을 호령하던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빛나던 시절,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균열의 시작을 들여다봐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던 경제 기적의 시대.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미 2개의 시한폭탄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좁혀지지 않던 북부와 남부의 격차,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2개의 경제라는 구조적인 문제였고요. 둘째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면서 쌓여간 노동자들의 분노, 극심한 사회 갈등이었습니다. 이 2가지가 나중에 이탈리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이미 존재하던 이 균열들은요, 70년대부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탈리아 정치권이 내린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지고 맙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을 하는 대신에 빚으로 문제를 덮는 손쉬운 길을 택한 거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자,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재앙을 불렀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70년대 오일 쇼크와 정치적 혼란이 닥치니까 정부는 개혁 대신 빚을 내서 위기를 넘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90년대에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나라 전체를 뒤흔든 부패 스캔들이 터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9년 이탈리아는 자기 나라 돈을 포기하고 유로존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경제 위기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비상 브레이크를 스스로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2010년대 유로존 위기가 터졌을 때 이탈리아는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그 잘못된 선택들의 최종 청구서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36.7%. GDP보다 훨씬 많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아득히 넘어선 빚더미. 이탈리아는 바로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사건들은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경제를 뿌리부터 썩게 만든 진짜 병의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두 가지 치명적인 병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병은 바로 이탈리아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네포티즈모라는 문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고주의, 족벌주의죠. 당신이 무엇을 아는지보다 누구를 아는지가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사회. 바로 이런 시스템이 이탈리아의 발전을 가로막은 첫 번째 족쇄였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명백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탈리아 중소기업 채용의 무려 75%?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오직 인맥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뽑힌다는 겁니다.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개 채용의 문은 고작 15%밖에 열려있지 않은 거죠. 이런 사회에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과연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경제 전체에 피가 돌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이 구조적인 절망을 이보다 더 아프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최고 명문 사립대학의 총장이 자기가 평생 가르친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탈리아를 떠나라. 이 나라는 너희를 가질 자격이 없다. 사회 지도층조차 자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놔버렸다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고백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인 병, 바로 인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의 초저출산이죠. 합계 출산율 1.2.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할 다음 세대가 말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인구 문제는요, 이탈리아의 기형적인 연금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문제는 그 막대한 돈을 감당해야 할 청년 세대는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 정부는 예산의 30%나 되는 엄청난 돈을 연금 구멍 메우는 데 쏟아붓고요. 그 결과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꼭 필요한 미래 투자에는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완벽한 악순환에 빠진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의 실패담이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섬뜩한 거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나라의 궤적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보세요. 이탈리아의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진 해가 1992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8년 뒤에 제로 성장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02년이고요. 그렇다면 18년 뒤는 언제일까요? 이 18년의 시차라는 법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남을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탈리아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국가적인 붕괴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계속 미루는 동안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탈리아의 지난 18년은 그렇게 침체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대한민국의 18년은 과연 다를 거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뿌리 깊은 연고주의, 세계 최악의 인구 절벽, 미래 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 복지 부담. 이탈리아를 무너뜨린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겁니다.